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5월 7일 일요일입니다. 연휴는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일상으로, 그래서 5월 8일 월요일부터 5월 12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을 잘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마감되었던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상당히 좀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25%대 강세를 보였고, S&P 500 지수 1.8%, 다우존스 1.6%대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이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을 하면서 4%대 급등을 했었고, 또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 발표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가 완화된 점 등이 좀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지역은행들의 주가들이 좀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좀 과매도 상태라면서 투자 의견을 좀 상향 조정하고 이러면서 금융주들까지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6월에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상당히 좀 매파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역시 금리와 관련된 부분도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이폰 판매 그리고 중국 쪽의 매출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고요. 테슬라도 4월 중국에서는 좀 전월 대비 한 14% 정도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모델 S와 X에 대해서 가격 인상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포드 3%대 강세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애플 자동차 관련주들 모두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AMD도 3%대의 강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도 한 4%대 강세를 보이는 등의 IT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내일 국내 주시장 그래서 사실 좀 기대케 하는데요. 지난주 주시장은 이제 3일 열렸는데 4월 28일 금요일에 종가가 2,501포인트,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종가 2,500포인트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한 1포인트 정도 하락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좀 박스권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일 동안도 역시 좀 비슷한 움직임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내일은 아마도 1%대 이상 상승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추경 매수를 하기보다는 매수는 항상 좀 조정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이제 안정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런 부분들이 내일 좀 기대게 되는데요. 그래서 갭 상승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일지, 아니면 갭 상승을 한 이후에 조금 좀 숨을 고를지, 이 부분까지는 그런 수급이라던가 관련된 부분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2,500선 이상에서 굳이 추경 매수를 할 필요는 없겠다. 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결국 지수는 계속적으로 박스권의 움직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린다면은 계속적으로 이 하단의 61선 정도는 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 올라간다면은 이제 2,580포인트대 정도가 4월달에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라인 2,580과 2,600선 정도에서는 아무래도 사실 여기서 그 이상을 올라갈 만한 그런 추가적인 모멘텀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박스권 관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상단에 가면은 또 일부는 현금을 확보하고, 또 조정을 보이면은 조정 시에는 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그런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라고 하죠. 이것도 보면은 지금 상당히 좀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좀 향후에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항상 우리가 방심하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약간은 좀 생각은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지금 현재 예상상으로는 그래서 시장은 좀 무리 없이 안정적인 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도 한 2,450포인트 정도에서 2,550포인트 정도 좀 박스권 움직임을 좀 무난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사실 이제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보다도 실적이에요. 그래서 실적은 지금 나름대로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경기가 좋지 못하다 그러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좀 좋지 못하게 그동안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코스피 200 기업들 중에서
76% 정도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실적 전망치를 웃돈 기업의 비율이 한 37% 정도 기록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양호한 그런 실적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T 관련주들, 뭐 2차 전지, 자동차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들을 했었고, 이제 앞으로 5월 뭐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에 미디어, 인터넷, 음식료 등 업종들의 이제 실적 발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적 발표가 좀 무난하게 발표된다면은 뭐 결국 시장에 뭐 큰 악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5월 9일 날 중국의 4월 무역수지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은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경제지표에 따라서 또 경기에 대한 전망 등이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중국의 무역수지라던가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의 이제 4월 무역지표 같은 경우가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호조를 보인다면은 뭐 관련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장을 좀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앞서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채 한도 관련해서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셧다운에 들어간다면은 뭐 그때는 또 시장에 한 번 정도 좀 충격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사실 이 부채 한도 협상은 또 타결되고 나면은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오바마 정부 때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 때도 그렇고 다 한 번씩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된 조정을 보인다면 그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면요. 좀 지난주에 봤던 종목들을 먼저 보고 싶어요. 호텔신라, 지난주에 제가 이제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요일날 하루 만에 7%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에 조금씩 조정을 받긴 했지만, 뭐 그래도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조정을 보이면은 또 살 수 있는 포인트니까요. 그래서 이 라인, 21선 라인, 뭐 8만 한 3천 원 정도, 이 라인에서는 언제든지 좀 매수해서 충분히 뭐 10만 원대 이상 노려볼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앞서서 언급드렸던 중국과 관련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 호텔신라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뭐 면세점이라던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차피 지난 5월 2일 날 같은 경우에 이미 4%대 갭상승 출발하고 막 이런 못 사잖아요. 대부분 못 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동안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좀 살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아 역시 좀 잘 보고 싶습니다. 화요일 날 2%대 강세를 보였고, 수요일, 목요일 뭐 나름대로 또 양호하게 숨을 골라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차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21선을 타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뭔가 좀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보면은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 종목들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타이어 관련주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자동차 하면은 타이어까지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되어서 이제 뭐 현대 또 오토에버 이런 기업들도요. 지난 목요일날 같은 경우 4%대 강세를 보였고, 주가의 움직임 뭐 어쨌든 나름대로 정말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하단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21선이 12만 원대, 61선이 11만 7천 원대니까 그 정도 가격대 한번 좀 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유성기업 같은 기업들 마찬가지예요. 뭔가 중소형 기업인데 하루 만에 7%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꾸준하잖아요. 꾸준하게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한번 뻥 상승을 했는데, 이런 기업들을 잘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실적이 잘 받쳐주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에 납품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을 잘 찾으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삼성전자 얘기 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뭔가 계속적으로 지금 6만 5천 원대에서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 향후에 이제 2분기, 3분기 점진적인 수요 개선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